방금 전에 한 것은 이제 외부 참조를 파트 파일에서 다 없애서 내가 편집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 단계였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 나사산에 대한 주석이 수나사에 대한 주석이 들어가 있죠. 요거 표식이 뜨나요, 여러분도? 자,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클릭해서 나사산 표시 요거 주석을 클릭해서 델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워버릴게요. 됐나요? 예. 자, 여기에다가 적용할 것은 이 축에다가 우리가 M14에 피치 가는 나사 1로 해가지고 M14 피치 값 1로 해서 가는 나사를 여기다 적용하려고 했단 말이죠. 기억나나요? 네. 자, 그런데 M14의 피치 1로 굳이 가지는 맙시다. 이거는 답안용으로 생각했던 가는 나사였어요. 그냥 가는 나사로 갈까? 헷갈리지 않게 그냥 그대로 만들게요. 그대로 만들게요. 다르게 하면 또 여러분이 이거 기계제도 도면 작업할 때는 피치값 1인데 왜 이거 바꾸나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얘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다가 나사를 수나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수나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스윕 컷을 활용해야 돼요. 스윕 컷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나선 곡선이라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나선 곡선을 먼저 만들고 이 나선 곡선을 스윕의 경로로 만들어주고 스윕 컷을 사용할 때 단면을 이 피치값 1을 신경 쓰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스윕의 개념이 뭐예요? 경로가 이렇게 있죠. 패스. 그리고 그 경로에 수직하게 어떤 단면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패스가 나선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로에 수직하게 피치 값을 1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1로 맞추면 한 변의 길이가 1mm가 되면 피치 값 1하고 똑같은 거가 되죠. 이거는 정삼각형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얘네가 쭉 따라가면서 스윕 컷이 되면은 수나사가 되겠네요. 자, 가봅니다. 먼저 나선 곡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 면에다가 여기부터 이제 해볼게요.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요 면에다가 스케치. 자, 나선 곡선의 기초가 되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따로 그릴 필요 없죠. 왜요? 이 면을 선택해 놨었기 때문에 요소 변환 바로 누르면 외형선이 바로 따지죠. 요것을 나선형 곡선의 기초 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나선형 곡선을 사용할 때 기초가 되는 원으로 얘를 이용해서 나선형 곡선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요소 변환으로 만들으셨으면 피처 탭에 곡선 기능에 나선형 곡선 찾았나요? 예. 바로 눌러볼게요. 방향이 일단 이쪽으로 가서 안 좋죠? 예. 이거를 갖다가 반대 방향이라는 버튼을 눌러줄게요. 바뀌었죠? 예.
자, 피치 값이 이게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 정의 기준부터 봅시다. 정의 기준은 높이와 피치와 회전, 순서대로 이야기할게요. 피치와 회전, 높이와 회전, 높이와 피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사용할 만한 거는 뭡니까? 피치 값을 알고 있죠. 피치 값을 1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피치와 회전을 쓰든 높이와 피치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네요. 자, 이때 나선 곡선의 경로는 충분히 이거를 벗어나서 멀리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피치와 회전으로 해가지고 값을 조절하면서 가볼게요. 피치와 회전. 일정 피치일 것이고 피치 값은 몇으로 바꿔야 돼요? 1로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전 값을 볼 때는 이거를 수치를 넣을 필요 없이 이 회전이라는 대화창에 위로 가는 화살표가 숨어 있을 거예요. 요 위로 가는 화살표를 계속 클릭해주면 회전이 추가될 겁니다. 되나요? 아니면 또 뭐도 있어요? 여기 화살표, 방향 화살표도 있죠, 요거. 그래픽창에서 화살표 요걸 클릭해서 이렇게 당길 수도 있죠. 이렇게 충분히 얘를 당길 수도 있죠. 됐나요? 어머, 이게 당긴 게 좀 이상하네. 피치 1로 다시 바꿔놓고 클릭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요게 클릭이 돼야 되는데 커서를 너무 키웠더니 그냥 화살표로 갑시다. 자, 요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피처 영역을 벗어나게 갔습니까? 자, 시작 각도는 내가 외우기 좋게 몇 도로 해놓는 게 좋을까요? 0도가 좋겠죠? KS, 즉 우리나라에서 수나사를 가공하던 뭐를 하건 간에 오른나사로 가공하는 게 기본이죠. 오른나사라는 거는 뭔 방향하고 똑같아요? 시계 방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나선형 곡선 이거는 하나 생성이 됐으면 OK 가시면 됩니다. 네? 일부러 벗어나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선형 곡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또 저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하나 나선 곡선을 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또 사용하기 위해서 나선형 곡선 생성된 거에 디자인 트리 하위를 열어주시면 스케치가 또 포함됐을 겁니다. 스케치 3으로. 자, 요거 보이기 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보이기 해놓은 상태고요. 자, 요거를 똑같이 좀 활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똑같이 이 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나선 곡선이 디스플레이 돼서 좀 불편하니까 나선 곡선만 선택해서는 숨기기. 스케치해 놓은 이 선은 계속 보이는 상태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면에 스케치를 또 들어갈게요.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가서 앞서 스케치 켜놨으니까 그냥 뭐 요소 변환 요렇게 또 따줄게요. 자, 그러면 역시 나선 곡선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 4가 만들어졌죠? 자, 요거 와서 보니까 일단은 맞춰야 될 거는 이게 방금 전처럼 이 방향으로 나선곡선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죠. 자, 요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 방향을 체크 풀어볼게요. 자, 뭔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열어가지고 나선곡선 숨겼던 거 요거 지금 켜기는 안 되지. 아유, 짜증나네. 그냥 말로 할게요. 디자인 트리에서 이 나선형 곡선 1쪽을 클릭해주면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로 잠깐 보여줬는데 시작 각도는 0도 맞나요? 0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맞겠죠, 당연히. 여기에 나선곡선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다른 나선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연결점이 되는 셈이죠. 자, 회전수를 이제 뭐 좀 낮춰도 되겠네, 얘는. 회전수를 한 이 정도로 낮추어도 상관없겠어요. 피처보다 좀 벗어나게만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 해요. 시작 각도는 0도에 6회전에 피치값 1. 요거는 같은 옵션이고 반대 방향만 풀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나선곡선이 만들어지게 해줬어요. 자, 확인. 자, 나선곡선 2가 만들어졌는데 나선곡선 1도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켜봅시다. 자, 그럼 이 스케치 3도 숨기게 해놓고요. 자, 이랬을 때 내가 했던 것들이 봤을 때 이 나선이 서로 잘 연결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자, 화면을 잘 확대해 보시면 여기가 시작 각도 0도인 지점인데 그 요쪽에서 오는 나선은 요렇게 됐고요. 요렇게 와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에서 나가야 될 거는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선이 또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나선이 말이 안 되죠. 이해됐나요? 자, 얘는 두 번째 나선 곡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나선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뭐로 바꿔야 될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꿔놔야 맞아요. 나선곡선 2를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요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요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요 방향으로 들어오고 자, 두 번째 나선은 요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오고 처음에 만드는 거는 여기서 나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겠어요? 반대 방향들이라 그래요. 생성하는 것이 반대 방향이라 그래요. 자, 여기 시작 각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둘 다 제대로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네를 수입의 궤적으로 쓴다 이야기했는데 곡선의 기능에서 하나를 더 써야 됩니다. 복합곡선이라는 기능은 곡선 스케치해 놓은 어떤 선들이 이렇게
끝점을 공유하는 두 개의 선 스케치가 있다면 이것도 스케치 1, 이거는 스케치 2 이렇게 된 것도 하나의 커브로 이어주기도 하고, 방금 우리가 만든 것처럼 나선 곡선 1, 나선 곡선 2, 이게 1이고 이게 2죠. 나선 곡선 1과 2를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이 복합곡선이에요. 요거를 마저 하면 수입의 궤적이 완성이 됩니다. 자, 복합곡선. 그 합칠 요소라고 속성창에서 선택해달라고 그러죠. 합칠 스케치와 모서리, 곡선을 선택해달라고 그러죠.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곡선 1, 곡선 2. 다 선택됐나요? 예. 확인. 콤프 커브 1으로 해가지고 복합 곡선으로 하나의 곡선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윕의 경로를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얘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육회전한 나선곡선 이 지점 여기쯤을 볼게요. 스윕은 어떻게 프로파일을 생성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경로에 수직한 평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경로는 지금 복합곡선 요거죠. 즉 참조 영상의 기준면으로 가는데, 제일 참조는 이 나선곡선을 그냥 선택할게요. 제2참조는 이 점을 클릭해주면 점의 끝점에 위치하면서 제1참조로 선택한 나선곡선의 수직한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거로 제1참조로는 나선곡선을 선택하고 제2참조로는 이 나선곡선의 끝점을 선택하면 돼요. 자,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갑니다. 제1참조 나선곡선 선택해죠. 콤프 커브 이거 선택하죠. 그리고 여기 끝점 선택하죠. 나선의 끝점 선택이 됐어요. 완전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평면 만들었으면 면의 수직 보기,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면의 수직 보기 해 놓으세요. 자, 화면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평면 사이즈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이 계속 디스플레이 되니까 스케치는 들어왔더라도 디자인 트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평면 1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숨기게 해주셔도 돼요. 디스플레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역삼각형으로 이거 그려가지고, 얘를 그려가지고, 스윕에서는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뭐예요? 경로에 대해서 구속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삼각형을 그릴 텐데 그냥 스케치하지 마시고 폴리곤 기능을 쓰세요. 폴리곤 기능이 뭡니까? 정다면체를 사용할 때 쓰는 기능이죠. 이거 정삼각형으로 제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거로 폴리곤 기능을 아예 쓰세요. 자, 파라미터 항목을 보시면 얘가 6개로 돼 있죠. 몇 개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내접원과 외접원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케치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파라미터의 개수를 3개로 맞춰놓고 먼저 센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적당하니 피드백 보시면서 이렇게 가져요. 자, 이러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순화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입의 그 궤적으로 단면으로 프로파일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단면 프로파일이 고정이 되면은 이게 수입으로 이렇게 깎고 하면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사산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사산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피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1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파일이 피치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수평 구속이 떠야 되고 이 값이 거리 값이 1이 되게 두 개의 구속 조건을 넣어야겠네요. 수평 구속 조건 넣고 치수 구속으로 1mm 잡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수평 구속 조건을 먼저 넣고 지능형 치수로 이 선분의 길이를 1mm 잡고 자, 그랬을 때 요것이 여기에 와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스케치의 원점은 여기에 이렇게 좌표 표식으로 이렇게 떠 있죠. 자, 요거 할 때 저는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경로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살짝 화면을 틀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짝 화면을 틀어서 곡선이 보이게 했죠? 자, 저는 이 선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통과라는 구속을 주려고 생각을 해요. 에이 이런. 요렇게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뭐를 했냐면 정정해서 말씀드릴 텐데 커서를 이 선의 가운데쯤에 놔두면 요렇게 아이콘 피드백 뜨죠? 중간점을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요 선의 가운데쯤에 놓으면 아유 또 사라졌네. 커서가 가운데 놓여지면은 요런 식으로 표식이 뜨고 그죠? 보이죠? 그리고 피드백 아이콘으로는 요런 식으로 아이콘이 뜨죠. 요게 중간점이란 뜻이에요. 요게 선택이 됐을 때 커서로 이 곡선 자체를 클릭하면 관통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보이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나선 곡선을 그냥 선택하면 관통이라는 이 구속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완전 정의 됐나요? 네. 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수입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수입에서 이걸로 해서 깔끔하게 나오면 좋은데 자, 이거 피치값 1에 맞춰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다 1인 걸로 정삼각형 맞춰놨죠. 요것으로 수입 컷에서 깎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매니폴드 형상처럼 여기에 인식이 돼요. 비매니폴드 형상처럼 두께값이 없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자, 요거에선 꼼수를 우리가 좀 쓸게요. 꼼수를 쓸 건데
요게 FM으로는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0.9 정도로 바꿔 놓을게요. 틈새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딱 1로 가버리면 B 매니폴드 두께값이 없는 형상 뭐 요런 것들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두께값이 없는 형상 뭐 이런 거로 수입에 뭐 어쨌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에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피치 값을 원래는 1을 써야 되나 0.9로 편집을 할게요. 0.9 됐나요? 자, 그러면 스케치는 종료합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제 스윕 컷을 실행해 볼까요? 자, 저는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려고 일부러 여백 클릭하면서 선택 해제한 상태예요. 자, 먼저 프로파일로 마지막에 그렸던 정삼각형이 스케치된 프로파일을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경로를 선택할 텐데 이 경로는 그 컴포지트 커브 그 복합 곡선으로 합쳐 놓은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거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죠. 자, 이렇기 때문에 회사용으로 쓰는 회사용 컴퓨터들도 암만 사양이 좋은 거를 써도 이렇게 실제 나사산 모양을 안 써요. 나사산 모양을 이렇게 일일이 다 내고 앞나사도 일일이 앞나사를 가공하고 CPU가 연산할 때 미칩니다. 자, 보존할 바디를 저는 선택해 달라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모든 바디를 일단 놔둘게요. 뭐 필요 없는 거를 나중에 구별해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렇구만. 요거 보니까 일단 컴포지트 커브는 숨기기 했고요. 바디가 이상하네. 컷 방향이 문제인가? 참 이렇게 합시다. 그럼 컷 스윕을 지우세요. 합치기 제거 그걸로 빼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컷 스윕 하지 말고 이랬을 때 단면 스케치하고 컴포지트 커브 중에서 컴포지트 커브는 지금 숨기기가 됐을 텐데 다시 켜놨고요. 보이기 해놨고요. 컴포지트 커브는 다시 켰죠. 단면 스케치도 보이기 되죠. 자, 우리가 이 합치기 기능으로 솔리드 바디에서 바디를 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쓸 거예요. 그런 거로 스윕 컷 말고 그냥 스윕으로 갑시다. 스윕 보스 베이스. 요거 할 때 뭐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바디 합치기 옵션을 쓰지 마세요. 자, 스윕 보스 베이스 하는데 먼저는 어디 봅시다. 일단은 이쪽은 아니고 일단 뭐 만들어 놓고 봅시다. 프로파일을 스케치 삼각형으로 선택하고 경로를 얘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갔더니 옵션 창이 이제 쓸 수 있게 됐죠. 결과 병합을 체크를 풀어 볼게요. 결과 병합이라는 거를 옵션 항목에 있는 결과 병합을 체크를 풀어 줍니다. 요래 놓고 확인.
자, 그러면 솔리드 바디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못따기 2하고 스윕 바디하고 두 개로 나눠졌나요? 네, 솔리드 바디의 기능 중에서 이제 바디에서 바디를 빼는 거 합치기 기능에 역시 숨어 있죠. 합치기 요거 눌러 가지고 작업의 유형은 제거로 가야겠네요. 제거가 서브트랙트라고 해가지고 모체 바디에서 교차되는 거를 빼내는 거죠. 빼기 하는 거죠. 자, 제거로 옵션을 바꿔놓고 본체는 덩어리, 원래 있었던 요 덩어리를 선택하세요. 못따기 2가 들어갔죠? 네. 제거할 바디 이거 선택할 때 여러분이 이게 선택이 스윕으로 만들었던 거 요거 선택 잘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로 빼기 해봅시다. 아우, 계산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네. 남는 바디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좀 확인을.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했을 때 단면 프로파일이 좀 충분히 교차돼서 나가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 미스였습니다. 자, 어디 보자. 요거 전 단계로 되돌아갔나? 오케이. 자, 여러분 스윕의 단면 스케치로 갈게요. 여러분 스윕의 단면 스케치 요거 찾으셨나요? 네. 요 단면 스케치 요거 정삼각형 그렸던 거 찾았죠? 요 스케치를 편집을 하도록 합니다. 요 스케치 편집을 들어가서 요거보다도 요거가 지금 이 수평선 요것이 M14의 호칭 지름을 나타낼 이 외형선하고 너무 일치해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거보다 바깥 둘레로 이렇게 선을 추가하고 얘를 보조선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자, 선을 끝점 일치를 보고서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최초에 있었던 이 수평선분은 보조선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요거 보이죠? 요거는 보조선으로 바꿨어요. 자, 완전 정의를 뭐 할 수는 없게 됐지만 뭐 치수를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스케치 종료 갈게요. 아유, 계산하느라 오래 걸리죠? 자, 그러고 이 단면 보기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단면 보기로 놔두세요. 여러분은 굳이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거일 때 앞전은 이 스윕으로 생긴 피처가 이 원통 형상의 외형선하고 여기가 일치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어떻게 편집을 했어요? 프로파일을 이렇게 덧대서 그려가지고 바깥으로 더 나가게 그려줬죠. 스윕 형상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됐죠. 그러면 원본 요거보다 교차해서 나간 것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치기 다시 가볼까요? 합치기의 작업 유형은 뭡니까? 제거. 모체를 못따기 2로 선택을 하고 빼낼 거를 뭐로 선택해야 돼요? 스윕이죠. 자, 확인.
보시오. 여기 또 뜨네. 아까는 떴었는데. 자, 좀 전에 거가 편집에 문제가 있어서 스케치 편집을 마저 좀 조절을 해서 요렇게 순화사를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픽 상에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단면 보기 할 때는 단면 보기에서는 또 괜찮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